여기 듬직한 풍채에 반달눈을 하고 잇몸을 드러내며 귀엽게 웃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의 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총리이며 국방장관이자 뉴캐슬 FC의 구단주이기도 하죠. 마음에 드는 요트에 즉흥적으로 6,200억 원을 플렉스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림에 5,500억 원을 플렉스할 수도 있는 남자. 권력과 부를 모두 가진 그와 같은 삶을 하루라도 살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의 사람 좋은 미소 뒤에는 권력 쟁탈을 위한 무시무시한 칼이 숨겨져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영악한 권모술수의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은은 그의 발톱만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 독재자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 살펴볼 인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1985년 살만 빈 압두라지지의 세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13명의 자녀 중 8번째로 태어났으며 아들 중에서는 7번째 왕자였죠. 우리는 흔히 그의 이름을 빈 살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진짜 이름은 무함마드이고 빈 살만은 성씨인데 그의 아버지인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빈 살만이 태어났을 때 그가 사우디의 왕위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확신하건대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초대 국왕은 고려시대 왕건처럼 각 부족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국왕에게는 아들이 37명이나 되었죠. 아들 37명이 각자 자식을 2~3명씩만 낳아도 손자들이 100명은 좋게 넘을 것이기 때문에 왕위 다툼으로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걱정했던 초대 국왕은 죽기 전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사우디의 왕자에는 내 모든 자식들이 순서대로 앉을 것이며 내 아들들이 모두 죽고 나서야 손자가 왕자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초대 국왕의 유언 때문에 사우디의 2대부터 7대까지 왕은 모두 형제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대 왕이 바로 80살의 왕이 된 빈살만의 아버지 살만이었죠. 어쨌든 빈살만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고 또 혹시 아버지가 왕이 된다고 해도 그에게는 형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빈살만이 왕위 계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살만의 말에 따르면 가족들이 초청을 받아 함께 외국에 방문할 때면 아버지와 첫째 부인 그리고 첫째 부인의 자식들은 초청한 사람의 집이나 궁궐에서 머물렀고 셋째 부인인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은 근처 호텔에서 머물렀다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도 그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아버지의 눈에 들게 된 것은 아주 작은 결정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엘리트가 되어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 모두 해외로 유학을 갔는데 왕위 계승과 별로 상관이 없었던 빈살만은 그냥 사우디에 있는 국내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수석 입학을 했죠. 그의 아버지는 별 관심 없던 늦둥이 아들이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하니 호기심이 들러 불러다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때 자신의 아들이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식들과 달리 매일같이 보게 되니 당연히 정도 더 들게 됐고요. 빈살만이 대학생 때 아버지 살만은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의 주지사였는데 아버지는 빈살만을 자신의 특별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매일 함께 정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아버지와 신뢰를 쌓아갔죠. 대학을 전체 4등으로 졸업한 빈살만은 아버지 덕분에 리야드 경쟁력위원회 위원장, 킹 압두라지즈 연구보존재단 이사장 특별고문 등 다양한 직위들을 꿰차면서 정치에 대해 배워갔고 또 권력도 쌓아갔습니다. 특히 이때 아버지와 함께 수천 명에 달하는 배다른 왕자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면서 정치적으로 숙청할 수 있는 공식윤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의 왕자들은 대부분 수도인 리야드에 살았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한편으로는 사우디 왕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죠. 게다가 부패한 왕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왕실에 불만을 품고 있는 젊은 사우디 국민들의 신임까지 얻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2015년 드디어 그의 아버지 살만이 사우디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아들이었던 빈살만은 내심 자신이 왕세자가 될 것이라 기대했죠. 그러나 왕세자 자리는 선대 왕의 아들이자 사촌형이기도 한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인 빈살만에게 왕세자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왕권도 불안한 상황이었고 형제들과 맺었던 왕위 계승의 약속을 멋대로 바꾸기에 겁이 났던 것이죠. 대신 아들 빈살만에게 권력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 자리를 주었습니다. 이미 80살의 아버지는 열정적으로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왕세자는 나예프였지만 실질적인 사우디의 모든 권력은 빈살만에게 있었죠. 결국 아버지 살만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뒤 살만 국왕은 나예프 왕세자를 패하고 자신의 아들 빈살만을 왕세자로 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미 빈살만이 사우디의 권력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죠. 어쨌든 이에 따라 사우디 왕위 계승의 세대가 교체되었고 그동안의 형제 계승 원칙을 깨고 부자 세습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편 기존의 왕세자였던 나이프 왕자는 이제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왕명에 따라 모든 직위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2020년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인데요. 왕궁 감옥에 있거나 가택연금 상태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고 그의 은행 계좌는 왕세자 자리에서 쫓겨날 때 이미 모두 동결당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왕세자 자리에 2년간 앉았던 대가로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이죠. 태어날 때 왕위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빈살만은 결국 자신의 앞에 줄 서 있던 수백 명의 왕자들을 제치고 지금 왕세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예프 왕세자를 쫓아냈지만 아직 사우디에는 나예프의 아버지이자 전대 국왕이었던 압둘라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남아있는 한 나예프를 쫓아낸 빈살만과 살만 국왕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부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2017년 11월의 어느 날 빈살만은 500명에 달하는 사우디의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한 번에 체포해서 수도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2,000개가 넘는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버렸고 혹시나 개인용 제트기로 도망치면 미사일로 격추시키기 위해 공군까지 동원했죠. 그리고 이 500명 안에는 왕자도 무려 11명이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숙청 대상으로는 억만장자 사업가 알-왈리드 빈 탈랄, 전대 국왕의 아들인 모타이브 빈 압둘라와 투르키 빈 압둘라 왕자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연금된 상태인지 죽은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인물들도 많습니다. 리츠칼튼에 붙잡혀온 그 밤을 사람들은 구타의 밤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붙잡혀온 사람들은 온갖 폭행과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문을 한 요원들로 민간 군사기업 내에서도 악명 깊은 블랙워터를 고용했다고 알려져 아마도 엄청난 강도의 고문을 행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죠. 이 피해 숙청은 1년이 넘도록 진행되었고 총 381명이 체포되어 1,070억 달러, 하나로 142조 원이 국고로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숙청으로 인해 빈살만의 적대 파벌은 완전히 몰락했고 빈살만은 사우디의 군사력을 모두 장악하며 초대 국왕 이래로 사우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즈음부터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빈살만이 형제들과 친척들을 숙청했던 가장 큰 명분은 그들의 부정부패입니다. 그런데 빈살만의 재산은 무려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0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인데 빈살만의 재산은 그보다 4배나 더 많네요. 그렇다면 빈살만은 아무런 부정부패 없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우디의 젊은 국민들에게 이 왕세자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 나만 빼고 대다수가 다 부자인 것보다는 왕세자 한 명 빼고는 모두 나와 똑같이 가난한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빈살만이 청렴하지 않아도 부패한 대다수의 왕족들을 숙청한 것에 국민들은 대리만족을 느낀 것이죠. 이외에도 젊은 사우디 국민들이 빈살만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많이 있습니다. 슈퍼주니어나 BTS 같은 K-팝 가수들의 콘서트를 열어주기도 하고 여성들의 취업이나 운전을 법적으로 허용해줬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폐쇄되었던 영화관을 35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기도 하면서 그동안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빈살만이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빈살만은 왕세자 자리에 오른 2017년에 네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네온 프로젝트란 사우디의 서울의 44배 규모에 달하는 최첨단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네옴시티에 100만 명을 입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1000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죠. 또 이 네옴시티는 완전 미래형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는 AI와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됩니다. 선뜻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실 텐데 한번 조감도를 같이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조감도는 네옴시티를 가로지르는 초대형 건물 더 라인입니다. 500m 높이의 첨단 건축물이 양쪽으로 170km까지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자동차 없이 지하 터널을 통해 고속철도로 20분 안에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빈살만이 네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사우디의 미래 경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우디는 예로부터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어서 지금까지 석유 수출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왔죠. 하지만 언젠가는 석유가 고갈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지금처럼 오일머니로 호화롭게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갈 랜드마크 건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네온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약 1000조에서 200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라고 했죠? 방금 보신 상상이 안 가는 그림과 천문학적인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4년 빈살만은 기존의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을 입주시키겠다는 1단계 사업의 목표를 5분의 1 수준인 30만 명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아직 발걸음도 제대로 못 되었지만 벌써 자금난에 부딪혔거든요.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옴시티에 등장하는 건축물의 모양만 보아도 고층에서는 풍력에 버티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빈살만은 전 세계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인 걸까요?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들로 한번 소설을 써보자면 왕세자에 오르자마자 빈살만은 네온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살만 부자의 정권을 공고히 다집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내세운 세계 각국의 유명 기업들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서 그들의 기술력을 배우고 있죠. 또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 순방을 다니며 국제사회에서 자신과 나라의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빈살만을 그 어떤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보다 극진하게 대우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빈살만이 2022년 11월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첫 손님으로 맞이했으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SK, 현대 등 국내의 네로라 하는 기업 총수들이 모두 모여 빈살만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빈살만이 머문 호텔은 건물의 유리창을 방탄 유리로 모두 교체하고 그가 쓰는 모든 식기를 새 것으로 교체했으며 호텔 주변에는 총으로 무장한 그의 경호단과 폭발물 탐지견까지 배치되었죠. 이때 빈살만이 우리나라에서 머문 시간은 단 20시간이었습니다. 네온 프로젝트 외에도 빈살만이 추진하고 있는 재밌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볼루션 프로젝트인데요. 해볼루션이란 헬스와 에볼루션을 합친 말로 노화를 막고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현대판 불로장생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살만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낱 왕자일 뿐이었던 살만의 세 번째 부인에게서 7번째 아들로 태어나 평생 왕위 계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운명이었던 인물. 그러나 형제들을 밀어내고 아버지의 후계자 자리를 얻었으며 권력을 얻은 후에는 피바람을 불게 해 수백 명의 권력자들을 내치고 왕세자의 자리를 쟁취한 인물. 그 누구보다 치밀한 정치적 야심가이자 권력의 화신인 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지금까지 무함마드 빈살만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